합작하고. 오늘은 불설 12연생경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려드렸냐면 우리들 사람이죠. 사람이 각자 태어난 각자의 근기와 각자의 번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각자의 번뇌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이 경전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성문지나 보살지에 들어가야만 중생의 그 성격이나 심리 내지는 성향, 습성 등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 12연생경은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경에 의해서 이 경만 깨달아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습성, 성격, 심리, 능력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 우리가 앞으로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불설 12연생경은 불은 부처님을 말씀하시고요. 설법했다는 뜻인데 12연생경은 말 그대로 12연기법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화경을 유통할 때에도 교화하는 측면에서 이걸 배워두면 참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모르고서 법화경을 유통하는 거하고 상대방을 좀 알면서 법화경을 유통하는 거하고는 그 힘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배우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관찰하는 것도 달라질 뿐더러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하고 성격이 안 맞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발 자신의 입장에 입각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하였지만은 이걸 알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포용한다거나 이해하는 부분에도 큰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자축인묘 진서어미 신유 순례라 그러지만요. 부처님 경전에서는 서우 호 토 용 사 마 양 후 개 견 시라 그럽니다. 12지지를. 이게 다른 점입니다. 보는 법이 이게. 그러면은 이 12지지가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요. 옛날에 큰 보살들이 수행 중에 자시가 되면은 약간 생지, 쇠양지, 뭐 집지 이런 것들 지종류가 나타나가지고 수행자를 괴롭힙니다. 이게 축시가 되면은 들소, 물소 이런 게 나타나서 수행자를 괴롭히고요. 인시가 되면은 고양이, 살쾡이, 호랑이 이런 게 나타나서 그 수행자를 괴롭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종류의 짐승들이 그 시간대에 나타나서 수행자를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12지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된 거고요. 사람의 그 마음의 영역에는요, 원효대사의 논문에도 있고 천태대사의 논문에도 있지만 부처님의 12연생경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이 12개 짐승의 본능적 습성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먼저 통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무명행 시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제 강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게 너무 다르죠. 이거하고 지금 위에 있는 그 중국식하고 인도에서 나오는 부처님 당시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12지지가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인도 자체에서 이미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12지지를 동양 문화권에서 12지지를 최초로 발견한 쪽은 우리 고조선이고요. 고조선이고 이 고조선의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대중화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된 거고 인도는 자체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12지지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이거를. 이 무명행식 12연기법에 이제 12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비상한 논문이죠.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12연생경에다가 그걸 대입을 시켜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거를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4주가 그러니까 일요일날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걸 좀 통달하게 될 겁니다. 우선 12지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법을 통달합니다. 1. 쥐서자죠. 아까 정의를 내리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12지지의 본능적 습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본능적 습성을 갖고서 개별적 번뇌라 그럽니다. 이게 개인적 번뇌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주가 총 몇 개냐면은 51만 8,400개입니다. 사주가. 그리고 이 51만 8,400개 중에 한 개인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 51만 8,400개가 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한 몇만 개 정도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게.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51만 8,400개의 사주가 있으면요. 51만 8,400개의 사람이요. 요 사물을 보는 이해력이 조금씩 요만큼씩 차이 나는 게요. 51만 8,400개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12연생법을 배우게 되면요. 자신의 번뇌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번뇌를 갖고 있구나. 내지는 내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구나. 내지는 내가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우유부단한 거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착한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착하게 살게 한다든지 내지는 법화기를 유통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막연히 상대방을 모른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이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가지고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빼고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남을 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이해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좋아지게 되고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이 마음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이 12개의 그러니까 축생의 섭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데 12개가 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 시가 있으면 12개의 12지 중에서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돼지띠라 칩니다. 만약에 띠는 돼지띠인데 태어난 달이 음력 7월 달이면 이게 원숭이 달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리고 생일이 만약에 용이면은 이 사람은 용날에 태어난 겁니다. 이게. 시가 만약에 토끼시이면은 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12개 중에서 4개의 그러니까 이 번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각각 번뇌가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돼지띠, 돼지달, 돼지날, 돼지시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골고루 섞여 있는 경향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로 몰려 있는 거, 돼지띠, 돼지달, 뭐 돼지날, 돼지시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에 한번 만나보기 되게 힘듭니다. 원래 이게. 왜냐하면 거의 다 죽을 확률이 높거든. 어릴 때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4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4개의 성격, 아까 만든 연월 일시에서 4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걸 먼저 파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축생의 습성을 그대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축생의 습성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쥐의 성격, 쥐의 습성, 쥐의 모양, 쥐의 질병, 그 다음에 습성, 습관, 질병,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축산학과에서 동물학과에서 배우는 동물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걸 먼저 배우겠죠. 쥐는 뭐 몇 월 달에 뭐 교미를 하고 새끼를 평균 몇 명을 낳고 그 다음에 생김새는 어떻고 평균 어떤 질병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단체 생활을 한다 뭐 이런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축생학과나 내지는 동물학과에서 말하는 습성, 생김새, 모양, 질병이 잘 걸리는 달 이런 것들이 거의 80% 적중합니다. 인간하고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사실은. 적중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선, 자, 쥐부터 하나씩 깨어나갈게요. 자, 쥐는 생김새가 어떻죠? 쥐는요, 덩치가 큰 사람도 귀여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쥐가 어떻게 말하면 귀엽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귀엽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체격이 큰 사람도 쥐가 귀여운 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또, 앞발에 비해서 뒤에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맞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쥐는 다산하는 체질입니다, 이게, 쥐는. 맞죠? 다산하게 가장 발달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체형이. 그래서, 쥐 같은 여자들이 임신을 잘한다, 이렇게, 아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쥐 같은 남자들은 좀 밝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말을 바꾸는 거죠, 제가. 또 생김새가 또 어떻죠, 습성이? 얘네들은 밤에 활동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쥐가 있는 사람은 야행성 체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딱 좋은 조건이 쥐가 된 사람이겠죠. 맞죠? 자, 또 뭐 있죠, 쥐가? 잘 물어다 나른다. 그렇죠. 그게 생활력이 되게 좋습니다.
쥐가 생활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쥐 같은 여자들이 큰 욕심을 안 내고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생적 습성이 좀 강합니다, 이게. 자, 또 뭐 있죠? 부지런하다. 쥐가 부지런한 편입니다. 예, 부지런하다. 또 뭐 있죠? 쥐는 있지 않습니까? 잘 놀랍니다. 고양이 소리 같은데. 잘 놀리지 않습니까? 쥐 자체가 O형에서 수거든요. 불하고 삼극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다. 긴장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적을 만나면 잘 놀랍니다, 이게. 그리고 집단 자살을 합니다, 쥐들이 항상. 그래서 쥐 같은 어떤 집에 어떤 아파트 다 신문이 났거든요. 났는데 한 가족이 집단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 중 한 사람이 쥐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뭐 있죠? 밤에 막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직감이 발달이 되죠. 시각이 아닙니다, 이게. 밤에 돌아다니려고 하면요, 직감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직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쥐는요, 여름에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쥐든 사람은 여름의 질병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강 어떻게 흐르는지 이제 감 잡으시죠? 이렇게 흐릅니다. 자, 소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요, 소자요. 그러니까 소 자체를 그대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냥. 느리죠. 그래서 소가 된 사람이 기회 포착을 잘 못합니다. 남이 막 밀어주려고 할 때 안 갔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죠? 뿔이 달렸죠, 뿔. 뿔이 달린 게 뭐 있죠? 닭, 소, 양 이런 거죠. 이렇게 뿔이 달린 사람들은 보통 공직이 잘 나갑니다, 이게. 또 뭐 있죠? 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이 좀 더 설사입니다, 대부분 다 이게. 마른 뚱을 잘 안 두거든요. 그래서 소 같은 사람이 설사가 잦으면 무슨 병이 오죠? 치질 종류가 옵니다. 또 뭐 있죠? 체격이 큰 거에 비해서는 하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든 사람이 무릎 관절 이런 데가 약하다 이럽니다. 또 뭐 있죠? 순하다. 온순한 사람이 많죠. 대체로 좀 고집이 센 면도 있지만 온순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겁이 많다. 겁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소는 늙은지 안 늙은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보통 왜 호랑이나 이렇게 가죽이 축축 늘어지는 짐승은 늙은지 안 늙은지 알 수 있잖아요. 개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죽이 축축 늘어지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옵니다. 피부 노화가.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안 늘어지죠. 그래서 소가 된 사람이 동안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치아가 되게 고르죠. 소가 치아가 이뻐요, 사실은. 그래서 난 관상을 딱 보면요,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얼굴에서 12지지 중에서 뭐가 들었겠다고 딱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관상에서 뭐가 들었겠다. 내지는 행동하는 거 딱 보니까 사주에 뭐가 들었겠다. 내지는 대화를 해봤더니 사주에 뭐가 들었겠다. 딱 감이 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1단계 도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주를 딱 펼쳐놓으면요 얼굴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비슷하게라도 이 스케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2단계 도사라 그럽니다. 원래 이게 2단계. 자, 그 다음 호랑이요. 호랑이는 어떻죠? 호랑이는요 다른 짐승들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호랑이는 꼭 호랑이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뭐 양이나 또는 소나 아니면 다른 산에서 유일하게 다른 짐승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호랑이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된 사람이 외로워요. 외롭다. 또 뭐 있죠? 얘는요 산양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표물이 딱 있으면요 요 목표물만 따라갑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면 성공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산양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호랑이 든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가 배신하면 이제 죽음입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호랑이는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바로 잘 되는 경향도 있고 실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산에서 밀어버리죠. 낭떠러지에서. 그래서 호랑이가 있는 사람이 부모복이 없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거나 그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된 사람 중에서 대체로 이제 부모복이 약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다음 토끼입니다. 토끼 토자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예? 토끼는 예민합니다. 부정 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다시 말할까요? 토끼를 딱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새끼를 딱 낳는데 만약에 사람이 손을 만져보잖아요. 부정 탔죠?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토끼가 된 사람 집에 놀러 갔잖아요. 그 사람 물건 만지면 대빵 싫어합니다. 부정 타는 거를. 그리고 하체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오르막을 되게 잘 오릅니다. 그래서 토끼 머리는 산 위에서 밑으로 하죠. 내리막을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토끼가 된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는 엄청 뛰어난데 성공한 시점에서부터 망하기 쉽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눈이 빨갛죠? 네. 실제로 충혈이 잘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변이 동글동글하죠? 네. 그 장이 약하고 변비가 오기 쉬운 겁니다. 또 뭐 있죠? 잘 들리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니까. 예? 키가 크니까. 이 토끼는 머리가 총명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토끼 간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은. 영리합니다, 토끼가. 별주부전. 예, 별지부전이야. 영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입니다, 용. 자, 용에 대해서 어떻게? 용 본 적 없죠? 네. 자, 용은요, 12짐승의 모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코는 돼지 코를 닮았고, 뿔은 산양 있지 않습니까? 산양의 뿔을 닮았고, 전체 피부는 뱀의 피부를 닮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 든 사람은요, 손톱, 발톱이나 어깨나 어떤 골격이요, 일반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게. 기준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발 같은, 그러니까 이 발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발가락에 이렇게 뭐 복숭아뼈가 더 튀어나왔다거나 이런 좀 골격이 독특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약간 이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외국인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용들은. 그리고 화려하죠. 네. 용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용이 든 사람들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좀 비싼 걸 사 입고, 그러니까 한 불짜리 옷을 사도 비싼 걸 사 입는 게 좋고요. 이 의상 디자인에 막 추리하면요, 복이 없습니다. 자, 그 또 뭐 있죠? 난다. 하늘을 날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항공사과 관련된 일, 네. 또는 뭐, 외국에 나가서 산다거나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게. 자식이 귀하죠. 용은 다산하지 않습니다, 평균. 자, 그 다음 뱀입니다. 뱀은 어떻죠? 강사다. 안 좋은 것만 말하면 내가 뱀띠요. 안 버려뒀다. 학문적이다. 부처님이 음력 4월세니까 뱀달에 태어났어요. 아, 그래. 뱀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학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뱀은요,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이 없기 때문에 몸 전체를 움직이죠. 그래서 목뼈, 허리뼈, 관절뼈가 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를 땅에다, 차가운 땅에다 이게 대고 다니죠. 그래서 배가 항상 찹니다. 그 다음에 뱀은 사람 손으로 있지 않습니까? 치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태생적으로 약합니다. 그 다음 뱀은 어떻게 가죠? 키에서. 봐봐요. 이렇게 가는 뱀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 그래서 뱀은 사방을 잘 봅니다. 이렇게. 잘 보는데 정면을 잘 못 봅니다. 그 대신. 그래서 뱀을 꼬시려고 하면요, 옆에 앉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테이블입니다. 만약에. 그럼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요. 여기 뱀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 요렇게 앉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보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뱀은 동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 뱀든 사람은 10대에 방황하지 않으면 20대에 방황하고요. 아니면 30대에 방황하고요. 아니면 40대에 방황합니다. 꼭 합니다, 한번. 방황이 따로 그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안 풀리거나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이게. 또 뭐죠? 습한 데서 살죠. 그래서 피부병이 심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삼키죠. 그래서 위장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뱀은 또 특징이 털이 없죠. 네. 그래서 탈모 같은 거 잘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 말의 특징이 어떻죠? 달립니다. 급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급하다. 두 번째가 뭐죠? 겁이 많다.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눈물이 많고, 감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탈 때는요, 살살살살 달래면요, 엄청 말을 잘 닫는데요, 때리면은 배신해버립니다. 말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은 여러 용도로 쓰이죠. 군사, 이런 데 많이 쓰이잖아요.
스포츠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말든 사람이 군인,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 있죠? 말을 잘합니다, 진짜로. 말을 논리적으로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12지주 중에서 치아가 제일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나 송곳니가 지나치게 나온 사람은 치아가 뒤죽박죽이면 말이 든 사람이고요. 송곳니가 유별나게 나온 사람은 돼지가 든 사람입니다. 사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2지지 됐으면 설명하고요. 다음에 또 내가 법문을 설할 때 또 연결해 드릴게요, 내가. 이건 지금쯤 알아두면 진짜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양은 어떻죠? 양은 환경 자체가 공기 좋은 데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든 사람이 전원주택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든 사람은 풍수학상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고층에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합니다. 또 뭐 있죠? 무리를 지어 다니는 편이죠. 그래서 양든 사람들이 통상 모임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또 뭐 있죠? 자, 이거 보십시오. 털을 좋아한다. 그 피부가 좋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 만미자에 적혀져 이렇게요. 입구자 더하기 만미자죠. 양든 사람이 미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줄 텐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12지지와 O형에 대해서 있죠. 약 정확하게 개수를 치면 한 2만 개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2만 개 정도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양에 대해서 뭐 한 500개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확도가 2000년에 걸쳐서 검증된 정확도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원숭이 후죠. 원숭이는 어떻죠? 백리하다. 재밌죠? 그래서 원숭이가 된 사람이 즐거워요. 재밌고. 원숭이가 된 사람이 표정이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요. 유머 감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또 흉내를 잘 내죠. 사람 흉내를 잘 내죠. 네. 이것도 창의력을 말합니다. 일종의 이게.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내린 말했죠. 네. 실제로 원숭이 된 사람들이 까불다가 떨어집니다. 사업하다가 막 이렇게 또는 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까불다가 떨어지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가족 단위로 삽니다. 평균적으로. 또 뭐 있죠? 재주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주가 많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처음 해보는 일도 딱 보면요. 금방 좀 알아차립니다. 그거를. 따라 할 줄 알고 이런 걸 말합니다. 또 뭐 있죠? 시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닭입니다. 자, 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벼슬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닭든 사람이 장군들이 많아요. 대령, 장군 이런 데 닭들은 사람이나 닭들이 공직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참 무난하게 생활합니다. 대부분 다. 아니면 높은 데까지 가거나.
또 뭐 있죠? 소리 낸다. 먹이를 먹을 때 먹이로 확 쳐버립니다. 모기를 이제 그러니까 파헤치죠. 네. 그래서 닦던 사람이 경찰 이런 걸 하면요 분석력이 대빵 뛰어납니다. 파헤치니까. 예. 사사용. 누구 왔어요? 몇 번. 또 뭐 있죠? 먹이를 쪼아 먹죠. 네, 그래서 되게 꼼꼼하고 치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을 낳고 나면은 그 자리에다가 알을 훔쳐가도 또 그저 또 알 낳죠. 건망증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날개는 있는데 날지는 못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업이든 벼슬이든 간에 어느 선까지 딱 멈춰야 됩니다. 항상. 또 뭐 있죠? 부지런하다. 새벽에 나타나. 새벽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잘 깬다. 새벽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닭은요 종교적인 부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행사, 결혼식 내지는 그 장례식장, 옛날 우리나라 장례식에 보면 이게 뭐 매잖아요. 봉황 같은 거 꼭 걸려있죠 이렇게요. 네. 이런 것처럼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적이 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 과학이 아니고 정력이 선천적으로 센 거는 취하고 돼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O형에서 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험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험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닭이. 아까 종교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닦던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이 일에 대해서 안 되는 일도 좋게 생각하면요, 100% 그게 좋게 돼버립니다, 그게. 또 심지어 반대로요, 사주에 닦던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회장님한테 항상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닭이 들면요, 만약에 부인이 만약에 닭띠거나 닭다리 태어났다. 그 부인이 만약에 남편한테 불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100%다 망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조심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견이죠. 자, 견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충성스럽다. 낫다. 맞아요. 충성인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잘 지쳐 사람 오면은.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은요,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너무 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또 뭐 있죠? 책임감, 이런 부분도 뛰어납니다. 미치면 아무나 먹습니다. 예? 미치면 아무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개 같은 사람은요, 이 개 같은 사람은요, 비밀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죠. 자, 돼지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돼지. 돼지. 잘 먹는다. 열은. 돼지는요,
잘 먹는 것보다도 자주 먹어도 괜찮습니다. 되지 않게 흐릅니다. 그리고 체격에 비해서 약간 그 앞발 뒷발이 좀 짧고 가늘죠. 그래서 돼지가 된 사람이 팔뚝이 살이 쪘거나 종아리 살이 찌면요 거의 다 병 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 또 뭐 있죠? 천재가 많습니다. IQ가 사실은 개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12지지의 능력, 12지지의 지능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돼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약간 다혈질입니다. 꼬리가 짧죠. 네. 다른 짐승들은 꼬리가 다 길죠. 원숭이, 소, 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완벽하게 못 짓습니다. 근데 돼지는 죄를 지어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특히 돼지가 들면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또 뭐 있죠? 귀가 크죠? 네. 그러니까 보통 토끼가 된 사람이나 돼지 된 사람이 귀가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 있죠? 순하다. 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육류와 채식을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뭐죠? 다산형이죠. 그러니까 12쥐 중에서 다산형이 쥐하고 소죠. 쥐하고 참 그 돼지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거는요, 굉장히 일부분만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해준 건데, 이 12연생경은요, 이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건데요. 이걸 이 12연생경을 제대로 좀 아는 거하고 12연생경을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요, 확실히 사회생활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이 12연생경을 좀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관찰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이가 치면,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12연생경을 배운 부모는요, 그 아이를 굉장히 컨트롤 잘합니다. 잘하는데, 12연생경을 잘 안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를 컨트롤하기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만약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주가 51만 8,400개라 제가 그랬죠. 모든 사주는요, 그 기준에서 되게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같이 있을 뿐이지, 좋은 사주가 정해져 있고, 나쁜 사주가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 간에 좋은 쪽으로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 부분 쪽으로 이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차이가 그 사람 운명을 일정히 정할 뿐이지, 사주의 타고난 운명의 흐름 자체가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불도를 닦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불도를 닦는데, 예를 들면, 처복이 많은 거하고, 처복이 없는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복이 많은 거하고, 돈복이 없는 거하고요. 또는, 성공한 거,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하고 성공하지 않은 거는요, 불도를 닦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그냥 세속의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이게 큰 어떤 그 기준점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이 있건 없건, 처복이 많건 적건 간에, 현재 이 사람이 법화경을 갖고서 불도를 닦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면, 이걸 배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그만큼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자, 비유를 들면요. 이 돈복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하고요, 돈복이 없어서 성공한 사람하고, 이거는 현실적, 물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성공의 흐름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불도를 닦는 형태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사주가 어떤 사주는 좋고 어떤 사주는 나쁘다 뭐 이런 기준이 없다 제가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라는 복이 있는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A라는 복이 없는 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일종의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A라는 복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 해당되는 만큼 대가가 따라옵니다. 어떤 대가가 따라오냐면은, 자, 어떤 남자, 어떤 집에, 바라문 집에요, 여자가 2명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동생하고 언니입니다, 이게. 동생하고 언니가 찾아왔는데, 이 바라문의 남자한테 그럽니다. 동생이. 내가 당신하고 살게 되면은 모든 걸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복이 그렇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답니다. 자기 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셋이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 동생이 물어보다, 바라문이. 왜 당신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왜 언니하고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니는 모든 걸 없애는 복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같이 사는 조건으로 살 수 있답니다. 그 대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언니하고 먼저 살게 되면은 나중에 성공하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먼저 살게 되면은 언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인간계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옵니다. 원래 이게 물질적인 개념에서, 기준에서는 이게. 그래서 하나의 대가가 발생하면 하나의 대가를 잃어버리거나 내지는 이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하나의 대가가 없는 만큼 이 사람은 뭔가 하나가 없는 만큼 치료해야 되는 하나의 대가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찰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평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저 사람은 성공할 것인가, 저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 내지는 저 사람은 공부가 맞는가, 저 사람은 뭐가 맞는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 부분을 깨닫는 건 논리적으로 이거를 논문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거 다시 다르게 말하면요, 이 12연생경은 확실히 법화경을 유통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론인 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부산에 만약에 우리 경전해상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면은, 부산의 경전해상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임자가 12연생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을 짜거나, 내지는 이 권속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 부딪히게 되겠죠, 이거를. 자, 이런 이제 큰 그게 있고요. 다른 형태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에 있죠. 미래에, 지금 현재 현생 인류 있죠. 현생 인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현생 인류가 현재 몇 부류, 이 몇 부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리듬을 갖고 있고, 종합적으로 어떤 질병을 많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 짤 수가 있고요. 미래에 태어날 중생들도 그걸 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만약에, 김정은이 정확한 그러니까 사주적 말해서 생년을 갖다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접근해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동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렇다 가정하면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김정은이가 A랑 회의를 하고도 칩니다. 만약에. A랑 회의가 뭐냐면, 핵개발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치면은, 또는 건강산이면 건강산 같은.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가 어떤 결론을 갖고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정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접근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 12연생경이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12연생경 갖고 써먹을 일이 앞으로 많은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A, B, C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 이걸 터득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수경법사님이 만약에 이제 어떤 가게를 갔습니다.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식당 간판을 보고 내부 메뉴를 보고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보고 음식 그걸 딱 봤더니 이 환경만 갖고도 식당 주인의 습성, 성격, 매출 구조, 목표 내지는 이미지까지 대강 그려낼 수 있는 걸 갖고서 일단 A 환경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고서. 그러니까 A 환경에서 분석이 안 되면은 A 환경에서 분석이 실패하게 되면은 B 환경 가야 됩니다. B 환경이 뭐냐면은 식당 주인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한 습성, 성격, 목표 이런 걸 분석해내는 걸 B 환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C 환경이 뭐냐 최종적인 건데 A 환경과 B 환경에서도 분석이 안 되면 C 환경 갖고서 분석합니다. 이 C 환경은요 그냥 참고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실거는 것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걸 닦을 때는요 이거부터 먼저 배워가면 반대로 닦아 올라갑니다. 이거 닦을 때는 닦아 올라가지만 닦고 난 다음에는 이리 분석합니다. 원래는 이게. 자,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 제가 미술관을 되게 잘 갑니다. 여지간하면 저는 그 인사동이라든지 미술관을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림을 그릴 줄은 모르는데요.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디자인이. 다시 말하면 이 화가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했고 어느 부분점에 색을 시작했고 요 색을 시작할 때점에가 낮이냐 밤이냐 요 그림이 여자가 그러냐 남자가 그러냐 요 그림의 구조를 그릴 때 이 사람의 키가 몇 센치냐 이걸 내가 거의 대강 다 알아냅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아들이 미대를 다니는데 그걸 제가 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 습성, 체질,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 계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그 그림을 딱 보면 저는 소설책처럼 읽어요, 이거를요. 딱 보고 있으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형성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경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그런 거 그 아무 그림이나 갖고 오면요. 그런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관찰하는 걸 갖고서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관찰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조금씩 이 쪼개가지고 제가 요 경지를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공부할 때 꼭 노트를 갖고 와가지고 필기해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좋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을 내가지고 아까 말한 12연기가 무명은 10월달이고 그 다음에 행은 9월달이고 이런 달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기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아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12연생법을 어느 정도 통달하고 난 뒤에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사람 보는 이 조절법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사람 보는 기준이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이 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보고 있으면 나는요, 이 세모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못 읽어내는 겁니다. 요거를. 원래 있죠. 원래 이게 A란 사람이라 칩니다. 만약에 이건 외모입니다. 외모와 성격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요래 가지고요. 지금 이 부위 있죠. 이 부위를 사람들은 못 읽어냅니다. 이 부분을.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당히 이게 이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관찰하는 나도 이익이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이게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자신이 평생 경험하고 공부했던 쉽게 말해가지고 그 지혜에 입각해가지고 사람 형태를 보는 게 요 모습만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을 갖고서 뭐냐면은 정치인, 경영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두 부류가 있는데요. 두 부류가 있는데 A는요 혼자 성공했습니다. B는요 함께 성공합니다. 자, 혼자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해가지고 혼자 돈 번 겁니다. 그거는. 근데 중소기업이라도 해가지고 직원이 한 1000명이라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람은 함께 돈을 번 겁니다. 왜냐면 1000명의 사람도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이 A는요 여기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B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이익을 본 겁니다. 이익을 봤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직원이면 직원, 이런 동료면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가장 원만한 파일을 만든 겁니다. 이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일을 이거를.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12연생경을 배우느냐? 안 배웠지만요, 복력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있죠. 아니고, 요 보지 못하는 부분, 요 부분은 복력입니다, 사실은.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재산은 1000억 이상,
중소기업 정도를 해가지고 한 1,000억 이상 돈을 번 사람하고 만나보면요. 보면 사물을 보는,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는요. 자신의 성격을 노출 안 시킵니다. 이거를. 그 90%라 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자, 예를 들면요. 자, 이 A라는 성공한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이 1조가 됩니다. 1조.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되는 이 사람은요. B한테 있죠. 뭐라고 말해줘버리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A 시선에서는 이게. 있는데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B는 그냥 밥만 먹은 건데요. 진짜 힘들게 A를 만나가지고 밥만 먹었는데 얻은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1조를 만나놓고도. 이 1조가요. 12연생법을 배운 적 없지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감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 감각을. 이 대표적인 임상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자,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핸드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백이 있으면요. A 최고 명품, 그 다음에 B 중간, C 그냥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세 개의 명품을 놔놓고요. 아프리카에서 1조인 사람, 인도에서 1조인 사람, 중국에서 1조인 사람을 딱 데려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한 번도 ABC 명품을 본 적 없습니다. 핸드백을. 이 세 사람들은요. 가격을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A를 선택합니다. 안 가르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비유를 들면요. 자, 그 아프리카의 1조인 사람하고 인도의 1조인 사람하고 중국의 1조인 사람하고 이제 같은 거실에, 같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꽃병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꽃병을 주면요. 이 A와 이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 사람은요. 이 꽃병을 이제 들고서 어떻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자리에 꽃병을 놓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끼리끼리 만나는 게 이게 하나의 법칙에 속합니다. 일종의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법 학연 유통회가 가난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신고 변호사님.